신이 만들 때도 이데아처럼 만들려고 했지만 현실의 진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만들지 못해.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세계는 항상 불완전함 속에과 안전함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풀이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2배수 2의 2, 4, 8, 16 이거는 이데아적인 항상성을 나타내고 3의 배수 3, 9, 27 이거는 불완전성을 나타낸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주를 운행할 때 행성은 이제 3배수의 움직임을 가지고 항성은 2배수의 움직임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왜 2배수와 3배수인지는 이제 더 나오지 않은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이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은 거기서는 이제 화음에서도 2배수는 오는계를 나타내고 3배수는 반응계를 나타내고 그래서 2배수는 항상성을 나타내고 3배수는 반응계를 나타내고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도 2배수는 항성을 나타내고 3배수는 행성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도 2의 배수 2, 4, 8은 이제 항상성을 나타내고 3, 9, 27은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이어져 있는 거다. 기하학과 천문학과 화성이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얘기 정도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그러자면은 플라톤만 얘기하다 끝나겠네요. 그 이제 뭐냐면 사실은 우주를 만들 때 원리가 있어요. 플라톤에 있을 때 원리가 뭐냐면 자기성과 타자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기성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이데아적인 원리고, 타자성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립의 원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우주를 생성하는 원리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여기서 다 설명해. 그래서 그런 얘기들 정도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플라톤의 우주론을 보면은 그래도 이데아에 가까운 모습으로 플라톤이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월화계로 등장하게 되면은 이제 지상 아래에는 이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뭘로 드냐면 이걸로 드는 거예요. 원소가 여러 개여서, 즉 대립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립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천상계보다 훨씬 더 변화가 많은, 그리고 플라톤적으로 얘기하면 훨씬 불완전한 이런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상계에서는 안정적인 원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진료로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의 운동은 직선 운동과 포물선 운동 같은 불완전한 운동이 대부분 존재하게 되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직선운과 포물선 운동을 굳이 구분을 하진 않아요. 이걸 구분하는 거는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 가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플라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성과 아난케의 조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성은 이제 누스가 되는 거고, 아난케는 이제 뭐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어쩔 수 없음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 아난케가 어쩔 수 없음인데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계속적인 진료의 한계. 즉 이 세상을 만든 신은 이 세계를 만들 때 이데아로 만들고 싶은데 재료가 불완전한 거야. 마치 우리가 찰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멋진 빌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거는 진흙 벽돌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폼나게 높게 세우고 싶은데 세울 수 없어서 이렇게 대충 한 2층이나 3층짜리 단층집을 세우게 된 것처럼 신도 진료가 형편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를 이제 아난케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모습은 이데아처럼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성인 거죠. 그래서 이 둘의 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정도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원소론이죠. 그럼 이 원소들이 어떻기 때문에 그런가? 이 엠페도클레스가 물불 공기 흙 4개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엠페도클레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이전까지 있던 이제 전통적인 주장이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플라톤도 이 네 개를 받았는데 꼭 굳이 네 개여야만 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더 만들 이유도 없어요.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원소가 네 개냐 세 개냐 다섯 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플라톤은 여기다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하학적이라고 얘기했죠. 뭐는 이데아는. 따라서 원소들도 가장 기본적인 건 이데아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래서 공기는 정팔면체. 예. 그 다음에 흙은 정육면체. 그 다음에 테트라헤드론이니까 얘는 이제 정사면체가 되겠죠. 정사면체는 불. 그 다음에 도데카헤드론이란 거는 이제 정12면체가 되는데, 그래서 데카는 10이고 도는 이제 2니까 도데카라고 하면 12가 되거든요. 도데카헤드론은 정12면체인데 우주는 정12면체로 구성되어 있고 하늘은. 그 다음에 이코사헤드론인데 얘는 어쨌든 정20면체예요. 정20면체인데 물은 정20면체 입방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 입방체들을 구성한 건 다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또 여기에 평면 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평면 도형을 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들끼리 변화가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얘는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삼각형, 오각형인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걸 어떻게 또 하냐면 재밌는 게, 저기서 삼각형이 세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오각형이고 하나는 사각형이에요. 근데 이 오각형이 정오각형의 경우에는 중심을 잡고 이렇게 찍찍찍찍찍 하면은 정삼각형 5개로 분해가 돼요. 그래서 사각형은 이렇게 나면 뒤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여기서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얘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나머지는 정삼각형이고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흙만 나머지로 변화가 안 되는 거야. 플라톤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모든 진료를 전부 다 이데아적인 이런 것들로 환원시키고 싶은데, 이것의 방법과 수단으로 기하학을 계속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근데 플라톤이 이걸 확신했다는 증거는 없고, 하나의 가설이 하이포테시스예요. 플라톤으로서조차도 나중에 누군가가 더 연구해서 이거를 정설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거였고, 자기가 진실로 자기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확증을 가지진 않아요, 플라톤 자체가. 어쨌건 이런 것처럼 현실에 모이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고는 했지만은 맞듣지 않은 거죠, 플라톤 입장에서. 어쨌건 이거는 이상으로 넘어가야 돼. 이상적인 이데아로 변해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어쨌건 진료 안에서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어쨌건 얘를 이데아로 만들고 싶어, 현실 세계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소론도 이렇게 다 기하학적으로 구분해서 잘라내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나중에 케플러가 이 짓을 하잖아요. 케플러가 천문학을 할 때 행성들을 보면서 행성들의 구조가 정사면체와 정팔면체, 정십면체, 정이십면체 해서 5개를 만들어내요. 그때 이제 수, 금, 지구 빼고 화성, 목성, 토성까지만 우리한테 알려진 행성이니까 이 5개의 행성은 여기에 알려져 있는 5개의 정다면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늘의 모습을 본따서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다면체라는 게 이런 그 플라톤주의에서, 또는 이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피타고라스주의까지 넘어가요. 피타고라스주의, 그 다음에 플라톤주의, 나중에 이제 시즌 2나 3 되면 나올 이제 신플라톤주의와 헤르메티시즘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비론으로도 가는데, 이 정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증명이 되는데 정다면체는 이것 말고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정다면체 자체 딱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 5개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어쨌건 플라톤 같은 경우를 지금 이제 대충 이제 쭉쭉쭉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학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플라톤은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지상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또는 운동과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이데아에 대한 얘기, 그 다음 이데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인식론에 대한 얘기들 정도까지를 끌어와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인간은 뭐냐면은 또는 생명은이라고 한다면은 중간자다라고 했는데 무엇의 중간자면은 방금까지 얘기했던 천상계와 지상계의 중간적 존재. 즉 존재하고 있는 것은 지상계, 월하계이기 때문에 진료도 네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영혼은 무엇과 닮아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스하고 닮아 있는 거예요. 지워버렸네. 아까 제가 말한 이데아, 누스, 푸시케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거죠. 이데아와 아까 썼는데 그 다음에 누스와 그 다음에 푸시케. 이런 게. 푸시케로는 이 과정들도 일련의 과정이니까 이거는 동양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영혼과 그 다음에 그 세계 지성과 그 사물의 본질이 동일하다 또는 서로 모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생물은 이런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진료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데아를 향하고 있고 그래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중간적 존재로서 있다. 그 중에 특별히 가장 뛰어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데아를 지향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인간을 억제하고 있는 요건이 이 현실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개의 진료의 불안정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탈하게 되면 이데아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직립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사실 재밌죠. 요 근래에 와서 이제 인간이 그러니까 영장류 중에서도 인간이게끔 특징 지어지는 조건을 옛날에는 두뇌의 크기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직립을 첫째 조건으로 삼잖아요. 현대 인류학에서는 직립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현생 인류처럼 진화할 수 있게 됐다. 이건 이제 인류의 기원에서 이제 또 그렇게 나오고 나머지 책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건 이 직립이 이때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동양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상과 천상이 있으니 가운데 서 있는 게 인간이라서